누군가 저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날이 왔다고 쳐보죠.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군. 천우신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긴 일이 이루어지거나 힘든 상황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죠. 한국 애니메이션계에는 딱 2번 이런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그 2번의 기회 중 1번에 속했던 작품으로 수많은 얘기들과 극과 극의 평이 갈리는 작품이죠. 바로 2003년 개봉했던 한국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니즘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0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편이군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한 2달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5일 그러니까 9월 25일 일요일에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로 만나는 논어 공자를 펴내신 김경일 작가님의 팬사인회에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1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본 것보다 더 동안이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배웠을 때도 이게 동안으로 보이셨거든요. 여튼 책에 사인을 받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나 줄을 서 있던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더라고요. 뭔가 좀 더 이 세계에 한 발 더 깊숙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좀 뿌듯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만나 뵙는 분들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이런 말들을 의뢰해 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자기 목소리가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몰려오는 어떤 역함?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 아직 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편집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같은 구간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꽤 행복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방송이 업로드되면 꼭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웹에서는 팟빵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저희 방송 만화 클래식을 검색하시면 구독하기와 컨텐츠와 회차별 하트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입장에선 꽤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나실 때 생각나시면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한 작품을 기획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제 새벽에 그 작품 관련해서 작화가님과 저희 회사 편집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러프하게 어떤 흐름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어느 정도 답은 나왔고 이제 제가 뼈대를 구축하고 어울리는 재료들을 찾아내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연재를 기획 중에 있는데요. 연재를 할 계획이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재 시작은 아마 12월달 아니면 내년 1월쯤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1월이라고 해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잘 준비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자, 그럼 2주의 만화 소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Y랩에서 노다베 칸타빌레의 편집자 미카와 카오리를 글로벌 프로듀서로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카와 카오리는 일본에서 20년간 만화 산업의 최전선에서 일한 베테랑 편집자로서 감담사의 잡지 키스 편집 업무를 맡았으며 치아 토키로의 도쿄 앨리스, 아이카와 모모코의 해피 메이크업 등 쟁쟁한 작가들과 함께 작업한 바 있습니다. 또 2011년 4월부터는 도쿄 세이카 대학의 만화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는데 와이랩 부디 잘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레진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현지 작가님의 우리 사이는과 민국23 에스리아 작가님의 너희 돈이 보여에 대한 영상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는은 레진 코믹스의 대표 인기 작품으로서 2015년 인기 만화 베스트 5에 선정되었으며 여성 인기 만화 베스트 5에도 선정된 바 있다고 하네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겐 세 번째 삶 출판 펀딩을 하던 같은 시기에 텀블벅에서 출판 펀딩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잠시 알게 된 작품이었는데 전 펀딩에 실패하고 이 작품은 펀딩에 성공했었습니다. 웹툰을 포함한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2차 창작물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드라마나 영화 말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판권 계약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에게 웹툰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웹툰 인사이트에서 8월에 웹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37개 플랫폼의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순위들은 순위 정보들이 절대적인 플랫폼의 가치를 보여주진 않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주목할 만한 플랫폼으로는 코미카를 선정하셨는데요. 그룹 IOI의 최유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 부분을 이유로 뽑으셨네요. 전체 순위를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1위부터 10위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네이버 웹툰, 2등은 다음 웹툰, 3등은 레진 코믹스, 4등은 K툰, 전 올레 마켓 웹툰이죠. 그리고 5등은 투믹스입니다. 짬툰. 그리고 6등은 카카오 페이지, 7등 탑툰, 8등 폭스툰, 9등 배틀코믹스, 10등 코미코, 11등 미스터블루, 12등 봄툰, 13등 피너툰, 14등 코미카입니다. 10위까지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주목할 만한 플랫폼으로 꼽힌 코미카가 14위에 있어서 거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2주의 만화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소식들은 웹툰 인사이트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소식들은 웹툰 인사이트의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2주에 사서 읽은 책,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유쾌하게 읽은 만화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태생이 굉장히 좀 진지한 편이라서 잘 안 웃습니다. 잘 안 웃는 편인데 이 만화책을 보면서 귀여워서 한번 처량해서 한번 그리고 캐릭터들의 행동들 때문에 또 한번 웃게 된 작품입니다. 제가 웃는다는 게 막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말고요. 그냥 피식피식 웃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그 정도 단계에 도달했어요. 이 만화는. 바로 네코마키 작가님의 시바 아저씨입니다. 먼저 작가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부부라고 하네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부부로 근근히 일러스트 제작회사 뮤직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코야키는 아내 분의 필명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애묘가라고 하십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콩 고양이 1, 2, 3, 4권이 있는데 전 아직 보진 못했는데 꼭 사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3권까지 출판된 것 같네요. 여튼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되는 생각만 해도 웃기네. 시바 아저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애초에 처음 태어날 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성별에 맞춰 성장을 이뤄나간다. 여성은 평생을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만 남성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갖고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 진화하여 이윽고 가정 내 실권을 아내에게 넘길 때가 되면 또 다른 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귀의 모양이 변하고 온몸이 서서히 털로 뒤덮이며 코가 자라나 결혼 후 약 2년이 지나면 완전한 시바견으로 변모를 완성한다. 라면서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에 나오는 모든 유부남들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시바견입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고 다들 이렇게 시바견 모습으로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 출근해서 막 일을 하고 다니는 내용인데 전 정말 좀 크게 웃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재밌고 아따맘마나 아따아따 정도의 생활형 웹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웹툰? 웹툰이었나? 아니 생활형 만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화책. 그런 만화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 일상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왠지 웃게 되는 내용이랄까?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이 작품은. 시바견으로 그려지는 이제 중년 유부남들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축이 돼서 그 이외에 다양한 나이와 성별의 캐릭터들이 함께 나오는데요. 깊은 내용이나 주제, 에피소드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앞만 설명해 드려도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직접 사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소한 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금방 캐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말로 설명하려면 그렇게 큰 재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직접 보셔서 그 타이밍과 연출을 한번 느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귀여움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상당한 대중성이 확보가 될 것 같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책의 가격은 11,000원이고 학산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게 있다면 표지 있잖아요. 표지에 1권이란 단서가 붙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권만 내고 끝내시는 건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2편, 3편, 4편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아직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 나오면 바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판을 2016년 5월에 찍었는데 2016년 7월에 벌써 4세를 넘겼다고 하니까 그 재미와 인기를 이제 좀 아시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 반드시 사서 봤으면 좋겠고 그러시기를 추천합니다. 2주에 사서 본 만화책 네코마키 작가님의 시바 아저씨였습니다. 왜 하늘을 열어야 하는가? 나는 길을 가다가 자주 하늘을 본다. 그날 이후 생긴 버릇이다. 어느 날 새벽 옥상에 앉아 여느 때와 다르지 않는 하늘을 보게 되었다. 멍하니. 잠깐의 시간 후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머리 위에 거대한 만다라의 대항연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연보라색 대기의 용틀인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대한 천체를 무대로 하여 내 머리 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원더풀 데이즈는 오염된 미래가 배경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이야기다. 눈을 뜨고 현실을 보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사륙과 굶주림에 수많은 인간들이 죽어간다. 도시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문화로 포장된 쓰레기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삶은 쳇바퀴가 돈다. 무엇이 우리에게 눈이 부시도록 맑은 날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인가? 나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하면 바로 여기 이 시간이 삶의 축제이며 원더풀 데이다. 선입견으로 가득 찬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그날은 없다. 낯선 것을 향해 떠나야 한다. 편안히 머무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나는 모든 것이 무릉도원이 된다.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은 스스로만 할 수 있다. 나는 원더풀 데이즈가 나와 우리와 친구들에게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상은 원더풀 데이즈 메이킹북 첫 머리에 소개되어 있는 감독 김문생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저의 대답은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암만 그러셨어도 남의 돈 100억을 쓸 때는 좀 신중하게 작업하셨어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03년에 개봉되었던 한국 애니메이션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바로 원더풀 데이즈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크게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극장에서 2번이나 봤고요. 그리고 메이킹북도 샀었고, 그리고 DVD는 2번이나 샀어요. 2번이나 샀고, IPTV에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제 눈에는 이 작품이 그 시대상의 시대적 타이밍과 의미가 한국 영화계의 시리아 같은 작품이 한국 애니메이션계에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타이밍에 이 작품은 그렇다고 전 단언합니다. 이 작품만 잘 됐었어도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의 투자 현실은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하지만 개봉해서 보는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죠. 혹시나 재편집은 하셨을까, 혹시나 성우들은 다시 쓰셨을까 싶어서 샀던 DVD에서도 역시 실망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또 CD 3장짜리 DVD 그것도 샀었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작업이 이렇게 됐나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0억이면 100억이란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돈이 투자됐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100억이란 돈이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데 실패했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고등학생 때 당시에 3만원이나 투자해서 3만원이면 만화책이 못해도 한 7, 8권 돼요. 7권? 8권? 뭐 많으면 8권, 작게 7권, 6권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뒤로하고 이 작품 메이킹북을 사서 고등학생이 찬찬히 읽어봤죠. 고3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한 내용은 이 작품은 한국의 시리가 아닌 스타워즈 같은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잘만 했으면. 근데 정말 아쉽다. 그리고 그런데도 전 이 작품을 또 봐요. 아쉬운데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와, 화면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보게 되는 작품인데, 제가 오늘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실패를 2번 다시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이렇게 한편에 엄청난 돈이 쏠리는, 그 당시에 100억이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글이나 방송에서 이 작품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 같은 거 있잖아요. 입체적인 그림으로 초상화를 거의 최초에 그리기 시작한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나리자가. 그런 것처럼 이 원더풀 데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오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작품을 파고 파면서 많은 공부도 했지만 이 팟캐스트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하고 싶어서 했을지도 몰라요. 원더풀 데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먼저 간단한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 2142년 황폐화된 지구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도시 에코반이 있습니다. 에코반의 에너지 공급원은 에코반 바깥에 있는 오염물질인데요. 이웃한 유랑민 집단 거주지인 마르의 주민들을 노예처럼 거느리면서 의도적 사고를 일으켜서 오염을 만들어 그것을 에코반으로 공급하곤 합니다. 이런 에코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닥터 노아와 그의 밑에서 자란 우리의 주인공, 전 에코반 요원 출신인 수아는 시스템을 지키려는 요원 대장 시몬과 자신의 옛 친구 요원인 제아를 포함한 에코반이란 도시를 마르의 자칭 레지스탕스 패거리 핫도그 일당과 함께 제압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87분간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상미는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 모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영상미는 정말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에반게리온을 만들었던 가이낙스에서 이 작품의 영상미에 반해서 구입해서 재편집까지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정도로 영상미는 정말 뛰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이게 3D와 2D가 결합되어 있는 3D와 2D 그리고 실사 촬영, 배경 같은 건 실사 촬영이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전혀 이상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동세도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영상미로 봤을 때는 겉선이 검은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이나 이런 걸로 겉선을 한 게 아니고 약간 빛이 투영되어 있는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겉선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빛을 캐릭터가 느끼고 있다라는 그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좀 남다르죠, 영상미가.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배경은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촬영한 다음에 후반 편집을 했고, 이 영상미와 함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OST였습니다.
음악도 정말 잘 만들고 어울렸어요. 특히 저에게는 이제 이승열이라는 싱어송라이터를 처음 알게 해준 비상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 정말 좋아하고, 다른 노래들도 제가 평소에 그냥 생각을 할 때 작가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절대적 사유의 시간이라고 하나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 데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깊이 있게 더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한 번씩 쉬어주는 템포 때 한 번씩은 원더풀 데이즈 음악을 이제 감상용으로 정서 순화용으로 틀어놓기도 합니다. 뭔가 이 노래에 느낌의 응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느낌을 응어리지게 해서 응축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 오는 날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OST 한번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네이버 뮤직이나 멜론에서는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여튼 이렇게 좋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아픈 기억들도 많은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좀 약간 흥분하거나 너무 비판적이거나 가혹하다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만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까는 듯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작품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왔던 작품이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였어요. 블랙홀처럼. 투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은 2D 부분은 마크로스 제로의 동화 하청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DR무비가 했고요. 실사 미니어처 부분은 CF를 주로 제작했었던 양철집, 그리고 3D 부분과 합성 작업은 특수효과 제작인 인디펜던스에서 맡았습니다. 감독은 CF 감독으로 경력을 쌓으셨던 김문생 씨가 맡았었고, CF 광고, 메인 OST 등은 대호평을 받으면서 큰 기대를 모았고, 특히 실사의 미니어처 배경으로 대폭 활용하기 위해서 미니어처를 만든 작업은 프라모델 매니아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끄는 정도에서 끝났죠. 관심을 끄는 정도였어요. 100억이 넘는 엄청난 제작비를 들였으나 결국 국내 흥행은 30만 명으로 참패, 미국에서는 소수 영화관에서만 개봉했고, 일본 개봉은 국내외와는 거의 1년 정도 차이로 개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장 흥행에 참패한 탓에 기업들이 애니메이션 투자하는 것을 돈을 버리는 일로 각인하게 되는, 지금까지도 한국 애니메이션은 이 일로 인해서 기나긴 침체기를 걷고 있어요.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동의를 합니다. 이 작품의 예고편이 처음 공개됐을 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속으로 이제 우리도 되는구나,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그 예고편에 막 시칼 날라다니고 막 총 쏘고 막 사람 피 터져서 죽고 막 영상미 액션 이런 것들이, 미장센 이런 것들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 이게 앞서 말했듯이 천우 신조죠. 모든 기회가 이쪽으로 모이고 모든 돈도 일로 모이고, 거의 원기옥, 드래곤볼 손오공이 쓰니 원기옥과 같은 작품이었는데, 이 모든 기대와 바램과 투자된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작품으로 몰려들면서 한국에서 이런 만화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도 이미 많이 탔어요.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애니메이션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도, 별 관심 없는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거 작품 멋있던데? 작품 쩔던데? 개봉하면 가서 봐야지, 볼 생각 있어, 이 정도까지는 다 정신 장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소문만 제대로, 정말 재밌어서 입소문만 제대로 탔으면 원더풀 데이즈 재밌었어 라는 그 한마디에 극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길게 펼쳐지는 초반부의 오토바이 씬을 시작으로 이건 망했구나, 화면은 이쁜데 이 애니메이션을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전 이게 87분짜리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보는 내내 고통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전 이 영화가 닥터 지바고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는 197분짜리 200분짜리 영화거든요. 그냥 폭망한 거죠. 그냥 폭망.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100억이란 돈을 어떻게 썼길래, 어디다 쓴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메이킹북을 사서 봤고, 그리고 정말 영상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알겠지만 남의 돈을 100억이나 가져다 쓰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낼 프리프로덕션 기획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출발을 했다니, 그것도 7년씩이나 걸리면서
라는 생각에 이 애니메이션은 만약에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교과서라든지 뭐 역사 교과서, 한국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들을 만들 때 분명히 망한 작품으로 왜 망했는지도 기입해서 이 작품은 명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메이킹북 뒤쪽에 써있던 내용들인데요. 첫째, 이 사람들도 만들고 나서 반성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만들어 놓고 우리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만들어 놓고 반성은 분명히 하고 메이킹북이 우리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이랑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명확히 기획되지 않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점. 그래서 덕분에 시나리오 수정도 몇 번을 거듭하게 되고, 그럼에도 끝에 가서 명쾌한 제대로 된 시나리오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팀 전체가 지쳐버릴 대로 지치면서까지 작업을 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 왜 작업을 하시다 계속 작업 노선을 바꾸시나. 겉선을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미장센을 위해서 하얀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렸고, 괜히 그런 데다 에너지 소비를 왜 하셨는가.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만들었잖아요. 겉선을 원래 검은색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하는 작업들을 왜 계속 하셨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녹음에는 후시 녹음, 선 녹음, 후 녹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니메이틱 동세를 잡으실 때 가이드라인 겸 해서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소리를 쓸 수도 있죠. 쓰기 위해서 선 녹음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 녹음을 한 그 녹음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뭐 연예인 분들이 하시긴 하셨지만, 근데 그것에 맞춰서 분명 작화도 다 들어가고 느낌도 다 들어갔을 건데 왜 나중에 또 그거를 무시하고 성우분들을 또 교체하였는가. 그리고 교체하였는데 또 왜 안 어울리게 교체하였는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넷째, 왜 캐릭터 디자인을 처음 초안과 다르게 어둡게 만들어 나갔는가. 뭐 내용이 어두우니까라는 내용은 알겠어요. 하지만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피터 정이라는 분께서 캐릭터 초안을 한번 잡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의 캐릭터는 되게 저 개인적인 호불호일 수도 있지만 되게 얇고 날카로운 캐릭터로 처음에 그게 잘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땐 가이드가. 근데 그거를 왜 굳이 더 태화된 느낌으로 캐릭터를 널쩍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앞전에 잡았을 때는 여자 캐릭터가 좀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여성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뒤에 가서는 이런 대작을 만들 때는 어떤 섹슈얼이란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간단하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폭력과 이런 섹슈얼이라는 부분도 선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도 존재했어야 되는데 왜 캐릭터 디자인을 그렇게 또 바꿨는가. 그리고 미니어처 제작은 왜 했는가. 왜 이게 필요했는가. 그리고 미니어처 제작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최적화된 연출을 하였는가. 이게 미니어처를 만든 이유가, 배경을 미니어처로 만든 이유가 분명히 연출의 자유도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계산하고 만든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크게 분노했던 거는 시나리오가 어둡게 흘러간다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뭐 감독님의 마음이죠.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연출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편집마저 그렇게 루즈하게 해야 됐는가. 이 100억짜리 프로젝트에서, 대중성을 가져야 되는 이 프로젝트에서 왜 편집마저 그렇게 루즈하게 갔어야 되는가. 이런 거 등등. 저 같았으면 초반부의 편집을 뭐 이렇게 먹구름 나오면서 제이가 설명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부들이 일하다가 막 일하는 장소가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에코방까지 도착하는 장면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길고 루즈해서 이 장면만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전부 다 지루하게 느낀다고요. 근데 저 같으면 어떻게 편집을 했었을 거라면은 처음에 그 먹구름이 보이는 장면을 빼버립니다. 빼고 인부들이 일하다가 파괴해서 죽는 장면을 좀 더 타이트하게 편집을 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제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에코방까지 달려오면서 그때 나레이션을 깔았어야죠. 그때 나레이션을 깔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편집에 뒤에 가서 갑자기 누가 침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고, 수아가 이 에코방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더블로 편집해서 커팅해서 그것도 중간중간에 넣어줬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레이션도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에서 넣었어야 되고, 수아가 침투해오는 장면도 넣고,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끝나면서 꽃이
지금 쓰듯이 꽃이 쫙 피어나면서 타이틀이 나왔었다면은 초반에 그것에 대한 몰입감은 분명히 줬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실망하시는 분들 대부분 절반 이상은 그래도 초반에 이미 싹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재밌었어, 그래도 뭐 그저 그랬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라고 생각했을 텐데, 고등학생이었을 때도 제 눈엔 그렇게 보였고 지금 와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루즈한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편집까지 루즈하게 그렇게 가져가셨어야 되는가. 이게 뭐 독립영화라든지 독립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혼자 뭐 1, 2억 쓰고 말 작업이 아니고 100억이란 돈이 쓰이는 작품인데 왜 그렇게 편집을 하셨는가. 이건 정말 지금 봐도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편집만 잘했어도 이 영화는 지금보다 절반 이상 흥행이 더 나왔어요. 이게 뭐 그냥 개인이 혼자 작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스스로의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100억, 뭐 감독님 돈이 좀 들어가긴 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100억씩이나 만들면서 이렇게 루즈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들 덕분에 이 작품은 망했습니다.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뭐 그런 건 빼자고요. 뭐 겉선 다시 하얀색으로 칠하고 이래서 영상미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거는 빼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영화는 이 애니메이션은 망했고, 우리는 이 작품이 망하더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뭘 배우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한 작품에 100억씩 몰아다주는 이런 천우신조가 있을진 정말 모르겠어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거금이 들어가는 SF물을 만들 때는 분명한 건 캐릭터와 메카닉 디자인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따로 상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어덜트 토이, 키덜트 토이로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뭐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판로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서도 팔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을 간을 좀 보면서 작업을 하셨어야 돼요. 처음에 선라이즈가 장난감을 팔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더 만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나?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마찬가지. 왜냐하면 영상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는 것만이고는 상업성에서의 한계가 있어요. 영상미가 아무리 뛰어나도 100억짜리 프로젝트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난감 산업, 그러니까 키덜트 산업에 분명히 큰 시장이 된다는 거, 우리나라만 아니더라도 그것까지 생각하고 먼저 디자인을 했었어야 된다. 뭐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키덜트들이 좋아할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신경 쓴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한 편으로 끝낼 정도의 시나리오를 쓰면 안 돼요. 뭐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만들 수 있도록 떡밥을 던져놓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용은 뭐 작가님들이나 감독님들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시나리오에는 뭐 스타워즈나 이런 것처럼 다음 편이 또 나올 수 있는 떡밥을 던졌어야 돼요. 그런 떡밥들이 있고 이런 메카닉적으로 이쁜 시나리오가 생기면 어떤 게 생기냐면 동인지 시장에서도 팬들이 알아서 그립니다. 알아서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런데 뭐 스타워즈처럼 그렇게 막 거대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생각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서 어느 정도 차용을 해와야 됩니다. 소설로도 안 돼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에서 스토리의 뼈대에 구축하는데 조금 도움을 줘서 그것들이 좀 더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여기서 차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리얼리티가 나오게 그렇게 만드셨어야 되고, 그리고 편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용을 루즈하게 갈 수 있지만 편집은 타이트하게, 대신 빨리 지나가면서 87분을 채우셨어야 된다. 이게 100억이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화 작업을 할 시간이 없었어라는 거는 정말 변명입니다. 없었으면 사람을 더 한 프로젝트처럼 수정사항 넣을 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뭐 앞에 뭐 동화가들이나 원화가 분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되는 그림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런 걸 다 포함해서라도 10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T는 굉장히 좋았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초반에 원작을 저한테 만약에 100억을 주고 이 원더풀 데이즈 시나리오를 주면서 만들려고 하면은 전 초반에 웹툰, 요즘 이제 다음 세계, 다음 시대에 이런 걸 만들면 웹툰 먼저 만듭니다. 웹툰용을 먼저 만들고 캐릭터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장소에다가 이 웹툰을 연재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해서 작품을 연재하고 출판을 하고 그거 관련해서 그 웹툰 작가님과 같이 뭐 이렇게 독자분들과 소통의 시간도 만들고 해서 매니악한 부분을 약간 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뭐 웹툰 만드는데 한 5억 썼다 치죠. 그렇게 하고 뭐 100억 남아있는 95억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팔리고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대로 재미를 주고 떡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다음 시리즈도 또 웹툰으로 먼저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그걸 좀 잘못됐다 싶은 부분들을 수정해서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플랫폼화 시켜나가야, 시스템화 시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라는 게요, 모든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이쁘게 만들고 스토리를 좋게 만들고 뭐 실용적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본질적인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거는 이쁘네, 좋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할지, 그 유저들이, 그 뭐 방청객도 유저가 될 수 있고, 뭐 리스너도 유저가 될 수 있고, 뷰어도 그 유저가 될 수 있고, 뭐 제품 디자인된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포괄한 게 유저잖아요. 이 유저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건축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공터 하나가 있다 쳐보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공터, 거기에 만약에 농구 골대 2개만 세워놔 보세요. 축구 골대 2개만 세워놔 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뿜어내면서 많은 사람들, 유저들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뿜어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조금 이쁘게 그리네, 뭘 그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포괄적인 디자인이라는 거는 항상 그 유저가 그걸 이용해서 뭘 할 건지,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창출해낼 건지, 그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디자인이에요.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처음에 이렇게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게 성공한 이유도 바로 그 유저들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의 평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이 아무리 만들고 샤오미가 만들고 지랄 발광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애플한테 브랜드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뭐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브랜드 가치에서 뭔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저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유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이런 큰 프로젝트 같으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자인에 대한 이런 견해는 이 당시에도 유효했거든요. 그런데 원더풀 데이즈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가장 제일 잘못된 거는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꼼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건 정말 이 사람들도 반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13년이 지나서 지금 봐도 영상미 하나는 끝내주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만들기 전에 방지책이 있어요. 그 스토리보드 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영상이니까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스토리보드를 처음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원화가 손에 의해서 스토리보드를 그려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우분들한테 선노금 부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컷을 잘라서 영상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보여주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이 영상이 재밌을지 없을지. 존 라스터가 처음에 픽사 존 라세터 뭐 상관없어요. 존 라세터가 토이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처음 찾아갔을 때 이 방식을 씁니다. 스토리보드 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걸 3번인가 4번 탈락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결국 다시 뒤집고 완전히 그 우디라는 그
보안관 캐릭터를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탐욕스럽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그런 캐릭터를 변해가는 과정을 만들면서 결국 디즈니에서 이제 뭘 만들고 싶어하는지 알겠어라고 할 때 돈을 줬었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토이스토리 1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스토리보드 릴 작업을 하셔서 주변 당시 전문가들 초청해서 몇 번이고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단계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이렇게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화가 분들 불러서 세팅하는데 뭐 한두 달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이 단계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고 뒤에 갔었기 때문에 작업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스토리 바뀌고 원화 바뀌고 뭐 겉선 바꾸고 뭐 또 후반 이게 작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구들 뭐 오토바이 뭐 타고 다니는 거 총 뭐 이런 건 다 3D죠. 캐릭터는 2D죠. 그리고 배경은 미니어처죠. 이 후반 작업도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꼼꼼하게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이고 이런 잘못돼서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단계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해요. 사람들 불러서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에요. 그 단계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보면서 자신들도 이 작품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앞서 말했지만 개인이 혼자서 뭐 아니면 몇 명을 데리고 1, 2억 뭐 3, 4억 가지고 만드는 거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작업, 대중성을 기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간 작품에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명분도 분명하고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감독과 프리프로덕션 하시는 분들은, PD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제가 작품을 까는 편은 아닌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명의 작가로서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저처럼 차라리 혼자 하시라고요. 혼자 해서 혼자 뭐 이렇게 만들면은 뭐 작품성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매니아가 늘어나면 그렇게라도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대중성을 기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지금 빌딩 몇 채 값이 들어가는 이런 작품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작품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이성관 감독님의 카이 겨울호수의 전설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정말 투자자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저는 원래 제가 예전에 이제 일하고 있었던, 잠시 한두 달 정도 일했던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작품의 원작이었던 눈의 여왕이라는 작품에 기획안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투자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 작품이 원래 제목이 눈의 여왕입니다. 카이 겨울호수의 전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겨울왕국 때문에 제목을 바꾸신 것 같은데, 투자자가 없어요. 기획을 만들어서 찾아서 이렇게 대단한 감독님이, 이성강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정말 투철하게 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살아오신 이런 감독님이 몇 억만 있어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 유명한 마리 이야기야 여우비를 만드신 감독인데도 몇 억만 있어도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까지 하시는데도 투자자가 없어요. 이게 다 원더풀 데이즈 때 그때 정말 크게 대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안 돼, 애들이나 보는 거야, 아직 멀었어 한국엔 애니메이션, 그런 인식을 이때 너무나도 깊게, 한국은 애니메이션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까지 너무 깊게 심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후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유능한 애니메이터나 유능한 기획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이후에도 이 작품이 막아놓은, 이 작품이 해놓은 행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투자가 안 들어와요 애니메이션에.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2002년 월드컵 한방으로 한국에서는 축구에 대한 위상이나 생각이나 많은 시스템들이 바뀌고 지금도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축구 매니아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뭐 EPL 흥행도 그렇고 축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진지한 고민은 2002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2002년 그 모든 사람들이 열망이 한번 모였을 때 잘 됐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원더풀 데이즈도 그 당시에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감도 없었던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영향으로 지금도 애니메이션계는 허덕이고 있어요. 수많은 애니메이터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에선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더풀 데이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이 애니메이션 업계의 거대한 열망을 날려먹었다. 그것도 애니메이션 만들던 사람들도 아닌 CF를 하시던 분이
이 거대한 열망을 날려먹고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쪽 귀로는 너무 크게 데여서 눈길조차 주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작품을 또 만들고 있어요. 몇 억씩 받아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일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더풀 데이지라는 작품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좋게는 우리가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안 좋게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게 결국에는 후대 작품들의 투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본인들 스스로가 써놓은 메이킹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흥분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혹시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몇십억씩 들여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캐릭터 디자인으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요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웹툰 시장이 잘 돼 있잖아요. 웹툰을 미리 만들어서 엄청 퀄리티 좋은 웹툰을 다수의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요. 출판을 해서 명성을 얻고 그걸 가지고 다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이거를 한국만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전 세계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시리즈물로 만들 수 있다는, 언제든지 돈만 주면 시리즈물도 만들 수 있다는 떡밥을 뒤에 계속 남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톱니바퀴가 다 함께 굴러가줘야 하나의 산업이라 불릴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라서 애니메이션 하나만 띵 만들고 말면 부디 이 작품을 이렇게 평함으로써 혹시나 이 기획 단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산업이라 불리려고 한다면 이런 면모들이 다 함께 갖춰져서 한꺼번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PD와 감독이다. 그리고 감독도 작품 이외에 어떤 글로벌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작업할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렇게 몇백억, 몇십억씩 돈이 들어가면서 만들 때는 그런 수익 구조까지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만들 건지도 생각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 개봉했던 한국 애니메이션의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작품, 하지만 또 제목처럼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내야만 하는 작품, 원더풀 데이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흥분했네요. 하지만 해야 할 말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제가 뭐 식견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리를 하고 체계화시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갑자기 이달에 애니메이투는 아직 잡지 애니메이투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 잡지도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어떤 이 분야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박사과정을 밟지도 않았어서 어떤 사파적인 느낌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간단한 팀 작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부어서 만드는 그런 열망이 모여드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살다 보면 한두 번? 두세 번씩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불꽃들이 들풀처럼 휘날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 번의 기회가 무산되고 나면 그 산업에서, 그 분야에서 몇십 년이 지날 때까지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 작품만 잘 됐었어도 지금 웹툰 중에서 이런 SF물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는 한 두세 편은 이미 제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플랫폼이나 시스템 방식을 통해서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환경 속에서요. 자, 원더풀 데이즈까지 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5편 연이어서 5주 동안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또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리겠죠. 몇 주 안으로요. 하지만 당분간은 만화책 위주로 힘을 한번 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편당 이제 2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셈이 되는데요. 한 권은 좀 옛날 만화,
클래시컬한 옛 만화들을 소개해드리고, 한 권은 지금 당장 서점에 가셔도 구입할 수 있는 만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셈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2권 정도씩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만화도 인문학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만화책에 나오는 대로만 살아도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지 않아요. 뭐 2권 소개해드려 한 권만 읽으셔도 되고, 항상 어디 가시든지 만화책이 곁에 있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인순진 코믹스에서 기획 제작하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그 10번째 시간, 2003년 제작되었던 원더풀 데이즈 크게 비평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쉽하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